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한 지가 벌써 반학기 이상 지나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하고 여러 주제들을 나누면서 제 나름대로 내심 좀 갈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고 또 피드백 페이퍼를 내는 것, 이것으로 족할까? 여러분들의 삶이 충분히 변화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도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수업의 일부를 프로젝트 학습으로 전환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도전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학습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교수 학습 방법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적어 놓기도 하고 피드백 페이퍼를 쓰기도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소화를 하셨겠죠. 이것도 하나의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이 프로젝트 학습 방법은 강의 기반의 학습 방법과는 전적으로 다른, 주체가 교수가 아니라 학생이 되는 학습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적인 학습, 학습자가 스스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것에 초점을 둔 그런 학습 방법을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경험을 쌓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학습은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분석적이 돼야 되고요. 비판적이 돼야 되고요. 실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마다 저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수학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맞춰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빨리 배우고 빨리 실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숙고를 하고 정리가 되어야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특성들을 자기에 맞춰서 학습자 중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수업이 학생들 주도적으로 움직여 간다면 교수의 역할은 뭘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교수의 역할이 바뀌어지는데 teacher가 아니라 코치가 됩니다. teaching이 아니라 코칭으로 전환하는 거죠. 티칭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 쪽에 초점이 있다면 코칭은 그 코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질문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같이 걸어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교수는 티처가 아니라 코치다. 이 정보화 시대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분량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 수업을 통해서 또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제가 열심히 강의를 준비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책 한 권 정독을 하고 숙독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더욱더 많은 정보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리서치를 하고 그 결과 그들의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칭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또 하나 교수의 역할은 멘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멘토는 멘티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에 조금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성공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멘티는 그 멘토를 본받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멘토라는 뜻은 우리가 주로 쓰는 선생이라는 단어와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살아가고 있는 사람, 먼저 살아낸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생이 된다는 말은 남들을 가르친다는 표현이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그 길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목회자가 선생이 된다는 말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먼저 걸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가 선생이 된다는 말도 학생이 걸어갈 그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교수의 역할은 멘토의 역할이 되면 좋겠다. 교수들이 먼저 학생들이 걸어갈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 교수의 역할은 안내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학생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일도 만날 겁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정보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겠죠. 그때 교수는 학생들이 걸어갈 그 길에 안내자가 되면 좋겠죠. 그 안내자가 되는 그 길 속에서 자료 제시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그 영역에 있어서 선행적인 연구를 했고 수많은 자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교수의 역할은 촉진자의 역할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개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 활동을 독려하고 다양한 발표를 시키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를 촉진하고 팀 시너지를 만들고 개별학습을 촉진시키는 그런 촉진자 역할이 교수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과 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대학교는 티칭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프로젝트 학습, 실행 학습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한번 저와 같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의 강을 건너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학대학교는 중간고사 때 전반부에 배운 것들을 열심히 암기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기말고사가 되면 또한 후반부에 배운 것들을 열심히 암기해서 시험을 봤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텀페이퍼, 기말 페이퍼를 내는 정도였습니다. 이번 학기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 말고 기말과제를 내 인생 바꾸기 프로젝트로 전환합니다. 늘 제가 수업 때 부탁드렸던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신학자가 되라. 늘 수업 때 배웠던 것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라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실천하는 신학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도 했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자로 살아갈 때도 너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늘 생각하고
또한 실천하고. 그래서 저희들의 기말과제를 대신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제가 먼저 자료 제시자로서의 교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먼저 연구했던 웨슬리의 생애와 사역, 예수님처럼 목회하라, 존 웨슬리와 선교적 신학교 훈련 모델 자료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생애와 사역은 동영상 강의고요. 제가 썼던 논문을 PPT로 바꿔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목회하라, 존 웨슬리와 선교적 신학교 훈련 모델은 각주가 있는 그러한 논문이죠. 위의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초점은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 밖에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동하는 모바일 세상, 네트워킹하는 네트워크 세상 속에서 선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초 이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스마트폰을 붙들고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새로운 인류들, 디지털 노마드, 노트북 하나 들고 스마트폰 들고 유목민처럼 이동해가는 새로운 인류들, 또한 1인 기업가, 인터넷 속에서 자기의 브랜드를 걸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후반부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은 본인에 맞는 SNS를 선택하게 되겠죠. 유튜브가 되든 블로그가 되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1인 기업가가 되시고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6월 5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학기 말까지 자신의 유튜브를 만들든 블로그를 만들든 그 안에 여러분들의 자료들을, 컨텐츠를 채워넣겠습니다. 7월 10일까지 보고서와 링크를 제출하는데요. 그 보고서는 자신의 계획서에 따라서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쓰면 됩니다. 결과물은 유튜브는 본인의 브랜드 채널에 동영상 3개 이상 올리기, 블로그를 하는 분들은 6개 이상의 글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강의 주제는 수업계획서 후반의 강의들을 적절하게 올리고 또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학기 수업의 초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프로젝트 중심, 실천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프로젝트가 필요할까요? 그냥 강의 피드백 내고 기말 페이퍼 내면 됐지 왜 이렇게 저희들을 못 살게 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작은 골목에 카페를 냈습니다. 그동안 이 카페를 열기 위해서 많은 꿈을 꾸었고 계획을 세웠고 또한 인정받는 바리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뒷골목에 카페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죠. 내가 내린 이 커피 맛이 세상 어떤 커피보다도 뒤지지 않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알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최근에 이런 골목에 있는 정말 맛있는 맛집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옛날 같으면 큰 돈을 내고 TV 프로그램에 소위 광고를 해야 됐던 일이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내고 내가 커피를 내리는 그 모습을 찍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커피 맛, 커피 철학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른 SNS를 통해서 또 추가하면 더 좋겠고요. 또 거기에 홈페이지도 무료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윅스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홈페이지를 예쁘게 만들어서 올리면 세상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맛을 준비하고 감성을 준비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아름다운 컨텐츠, 아름다운 상품을 준비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며 알릴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퍼스널 브랜딩 작업은요, 개인적인 브랜드 작업은요, SNS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이라면 젊었을 때부터 세상에 내 꿈과 내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중년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세상에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버가 되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거가 되든지 그리고 그 블로그를 통해서 썼던 글들을 모아서 책을 출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와 블로그 그리고 윅스를 통한 홈페이지 그것을 세상과 인터랙티브하게 나눌 수 있는 페이스북, SNS들 이런 것들과 곁들여서 마지막 프로젝트는 책쓰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책쓰기에 대한 책이 워낙 많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다시 검색을 하다가 크리스천을 위한 책쓰기 미션, 크리스천을 위한 책쓰기 사명, 과제, 프로젝트라는 책이 나와서 얼른 목차를 들여다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박성배, 이분도 성배네요. 장성배, 서상우 이 두 분이 썼는데 크리스천을 위한 책쓰기 미션 이 책은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필독하시고 책쓰기에까지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 읽을 마음이 드시도록 제가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Why? 크리스천은 왜 책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꾼 책 쓰기, 나를 작가로 이끈 사람들, 최고의 예술 활동, 책 쓰기, 은퇴 없는 영원한 현역 인생, 책 쓰기, 성경과 책의 힘을 믿어라, 목회자와 선교사는 책을 남겨야 한다, 책 쓰기는 명작 인생으로 거듭나게 한다, 책 쓰기로 기르는 깊은 통찰력.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왜 책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저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쓸 것인가? What에 대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책을 써야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담임 목사는 책을 쓰면서 은퇴 이후를 준비한다. 재밌죠? 부목사는 책을 쓰면서 미래 목회의 비전을 쓴다. 사모는 책을 쓰면서 깊은 힐링을 체험한다. 이건 호불호가 있겠네요. 여성 목회자는 책을 쓰면서
전문가로 세워진다. 뭐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교사는 책을 쓰면서 믿음의 역사를 쓴다. 군목과 군종은 책을 쓰며 희망을 보여준다. 전임전도사는 책을 쓰면서 미래의 희망을 쓴다. 교육전도사는 책으로 믿음 백년대계를 쓴다. 장로, 권사, 집사는 책으로 믿음의 고백을 쓴다. 평신도는 책을 쓰면서 신앙이 튼실해진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책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3장은 How, 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전 책쓰기 10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쓰기 1단계, 어떤 책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select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주겠죠. 2단계, 책의 이름을 붙여주자. 3단계, 목차는 책쓰기의 반이다. 목차 쓰기. 4단계, 출간 계획서를 붙여라. 5단계, 초고는 크로키다. 6단계, 적당한 분량이 좋은 책이 된다. 7단계, 글을 잘 쓰기 위한 3가지 방법. 8단계, 감정 표현의 절제. 9단계, 원고 탈고하기. 10단계, 출판사 만나기. 벌써 여러분들이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멘. 이제 4장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의 책쓰기 미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죠. 소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으로 미션을 감당한 선교 지도자들. 종교개혁의 완성은 책을 쓰면서 이루어졌다. 좋은 건물보다 좋은 책을 남겨야 한다. 하나님의 브랜드로 거듭나라. 예수님은 성경을 남기셨다. 책으로 전 세계를 누벼라. 오직 믿음으로 써라. 우리는 죽지만 책은 남아서 일한다. 마지막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고민하면서 주님께 고백했던 이 책은 남아서 여전히 일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초점을 맞춰봅시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번 학기 말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든 블로그를 만들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채우는 겁니다. 고민이 되시겠죠. 어디에 초점을 둘까? 그 이름은 뭐로 할까? 무슨 컨텐츠를 채울까? 고민이 되실 텐데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신학은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또한 채널을 열어라. 블로그를 열어라. 신학은 실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만들고 또는 유튜브를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책쓰기 미션이 완성되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모든 사람들은요, 블로그에서 이야기하고요, 블로그에서 방법을 찾고요, 블로그의 블로거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요, 유튜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라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성육신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이 여러분들도 블로그 안으로 성육신해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유튜브 안으로 성육신해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힘들어요, 저도. 그거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또 블로그 채널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들이 세상 한복판으로 성육신에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즘에 또 핫한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Uncontact라는 책입니다. Uncontact. 이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컨설팅 해주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언컨택트된 이 세상에 대해서 제일 빠르게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선점하는 사람이 뜨죠. 그래서 이 언컨택트, 우리가
더 이상 접촉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제안서를 냈습니다. uncontact 또는 untact 이런 표현을 쓰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 uncontact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uncontact의 세상으로 갈 거다. 지금까지는 출근을 하고 회의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회의해보니까 더 잘 되네? 더 좋네? 또 지금까지 방송대학, 또 사이버대학 이런 쪽은 뭔가 전통적인 어떤 강의실에서 하는 대학보다는 좀 이렇게 못한 것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들이 더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준비를 했었네. 세상이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uncontact. 또 SNS의 세상, 포노사피엔스의 세상, 디지털 노마드의 세상, 이것이 세상과 대화하는 길이고 우리는 그 속에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 그 속에 우리 신학대학교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코로나19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 만약에 저희들이 백신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바이러스의 어떤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컨택트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일시적으로 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 세상 안에 살아야 되고 그 세상 안에서 증인이 돼야 되고 그 세상의 문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부인할 수 없다면 더 열심히 들어가서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바꿔나가고 이 세상 안에서 증인되고 하는 성육신적인 선교를 이제부터 실천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